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레리 실전 매매 강의 채널입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과 전략들은 가능하다는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위기 끝 이제부터 폭등 시작이란 주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꼭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얘가 도대체 지금 다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능성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전달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상하가랠리 유튜브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얻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작년 7월 달부터 꾸준한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 80% 이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고요. 단타 매매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성실함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될 때는 투자하고 주식을 걷어들이고 현금 비중 올려야 될 때는 현금 비중 올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률 80% 이상으로 단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고 보여드렸고 직접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100% 무료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종목을 드려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시장의 도대체 상승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자, 일단 첫 번째 미국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미국의 주요 지표 내용인데요.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0.7%에서 0.37%에서 3.5%, 3.7%에서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실업률도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식시장은 좋게 보지 못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경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경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마무리돼야 되죠. 물가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혹은 지금 경제 시장이 금리 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기 장기 침체로 들어갈 만한 가능성, 이러한 경제 위기가 올 만한 가능성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터져야지만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경제 시장이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더 잡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한 가능성,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만한 가능성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니까요. 그죠? 실제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미국의 2년물 금리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강달러 현상이 진행됐죠. 달러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은 박살났죠.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힘든 시장에 도래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든데 한국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업률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8%라는 폭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너 무슨 얘기하냐? 너 분명히 지금 시장 상승한다는 얘기 했는데 왜 갑자기 하락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큰 별일이 아니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 하락의 흐름,
하락하는 흐름들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슈 때문입니다. 러시아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 우크라이나 전쟁 초부터 1위 파기 1순위였던 크림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 지역이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대교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크게 보면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여기 지역이 정확하게 왼쪽이 유럽 지역, 그리고 오른쪽이 러시아,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역을 확대해 보면은 바로 어떤 지역이 나오냐? 우크라이나의 바로 아래에 있는 크림반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과거엔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다가 러시아에게 최근에 뺏겼었던 지역이었죠. 해당 지역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냐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점령 지역과 러시아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지도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과 더불어서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네, 핵심 지역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과 크림반도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역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 지역을 정확하게 이 크림반도를 장악해 놨기 때문에 이 해안 지역까지 안전하게 자신들이 군을 이동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너져 내린 곳이 여기 지역이죠. 바로 크림반도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본 대륙을 잇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가까이 확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지역이 바로 크림대교라고 여기 나옵니다. 크림 브릿지라고 나오죠. 크림대교입니다. 이 수조 원대를 들여가서 러시아가 2014년도 점령 이후부터 2018년도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개통시켜 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엄청난 보급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 보급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보급이 진행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무기와 자재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끊겼습니다. 끊겼어요. 예, 이 원래 1순위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 관계자는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를 점령 뒤 건설한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로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후 지금 현재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폭발은 이날 오전 6시쯤 발생했다. 화물열차의 후단에 달린 연료 저장 탱크가 실린 화차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통신은 러시아가 국가 반테러 위원회를 인용 이 다리를 자동차 통행 부분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폭발을 하면서 옆에 있었던 지금 현재 원유를 싣고 가는 지금 이제 기차에 불이 옮겨 붙은 거 보이시죠? 온라인상에는 화재 영상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크림내교 뒤 위를 지나는 열차에 거센 불길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기찻길 옆으로 옆차로 일부도 무너져 내려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 연방도로공사 관계자는 매체에 크림 대교를 건너 양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크림 철도공사는 불이 붙은 열차와 다른 화차들이 분리한 후 지금 지역으로 대피시켜 놓았다. 지금 이제 러시아 당국은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번 폭파당하고 한 번 테러당한 지역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대로 된 보급로로 이어갈 수가 없겠죠. 해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대교가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시장은 변화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3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 즉 물가 인상을 잡겠다라는 건데요. 실제 우리가 역사를 지금 살펴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왔었냐면 2020년도 굉장히 큰 경제 폭락이 나오면서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도 크게 떨어졌어. 경제가 다 같이 망해가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요. 그러다가 경기 부양책과 동시에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돈을 뿌린 거 대비해서 굉장히 잘 살아나지 않았고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은 2%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문제가 계속 흘러가다가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2021년도 초에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과의 갈등도 심해지게 됐고요. 원유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던 원유 가격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1년도 3월 달, 1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3월 달을 지나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정확히 2022년도 들어서 폭등까지 나와주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33달러 이상까지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폭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최근에 조정받았었는데요. 이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들을 원유하고 천연가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원유와 관련된 생산 공정에 반드시 지금 현재 물질들이 첨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에 좋았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원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것, 인플레이션의 대세 상승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대 상승을 만들었었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었던 주요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슬슬 승기가 미국 쪽으로 서방 국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어, 자, 근데 너네 지금 보면 이 핵급 핵심 보급로 크림대교 폭파시켰으면 오히려 전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 크림대교 이슈가 터진 지 벌써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벌써 9시간이 넘었어요. 자, 9시간이 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핵을 쐈어도 충분히 쐈을 만한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쏜다, 핵을 쏜다, 핵을 쏜다라고 했지만 결국 쐈을까요? 안 쐈죠. 그죠? 지금 안 쏜 겁니다. 자, 그러면 핵을 쏟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핵을 쏠 만한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쏠 거였으면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적극적으로 공격했고 핵을 쓸 거였으면 그때 썼어야 돼요. 치명적이니까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썼어야 되는데 지금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슬슬 자신의 점령 지역을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어디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오른쪽 지역은 못 막겠죠. 하지만 이 밑에 지역,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움을 통해서 밀리게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보급로가 차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큰 딜을 하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제가 증시의 급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11월 달에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고 빠르게 전쟁을 종료시킬 거면 지금 해 놔야 됩니다. 승기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 시점이 바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만약에 제대로 끝내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뭐 거론될 만큼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바이든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드디어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진 않겠지만 분명히 고점을 형성할 만한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점.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올렸던 금리 인상 기조가 천천히 멈출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이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충분히 나간 시점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에는 급락 타이밍이 나오지만 우리 이번에는 언제 나왔죠?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연도 1월 달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6월 달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9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이때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구간 빠지는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잡는다. 단기 저점을 잡는다. 꺾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구간의 단기 저점을 잡는다. 더 이상 빠져도 우리가 중요한 건 12% 구간이다. 12% 구간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가도 퍼센트만 죽어도 분명히 어떻게 된다? 시장은 단기 저점을 받는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 구간을 넘어섰죠. 12% 구간을 딱 체크해 보겠습니다. 12% 구간을 우리가 딱 체크해 봐도 역시나 저점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부터 개미 투자자들은 더 공포에 시달리고 더 힘든 시기를 겪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 폭락장 이후에 다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는 물량들을 외국계 기관들이 잡아먹게 되면서 단기 저점, 적어도 횡보 구간을 만드는 구간까지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12% 구간은 전후로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저점을 잡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타이밍이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저점 잡혔을 뿐더러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주요 하락 요인이었던 정확히 금리 인상을 만드는 요인이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10년 정도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한번 형성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만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드디어 주식시장이 상승할 만한 타이밍이 곧 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물론 제 이야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 믿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아니 믿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하고 계세요. 이재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정도 혹은 제 이름을 까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전쟁이 끝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이 물가 안정 그리고 주식시장의 금리의 안정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그럼 이런 디테일한 언제부터 그럼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죠.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확률 80%죠. 그리고 두 번째 무료 시황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주요 이슈는 무엇일지 주요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무료 테마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어떤 특징으로 왜 급등했는지 어떤 게 유망한지 최근에 어떤 급등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더 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는 여기에서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 버튼,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돋보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리 나오고요. 설치 버튼,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 당일 상한가 분석이 시황이에요. 시황글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지금 현재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꾸준히 이런 제지 관련 종목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께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셨죠?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 또 이거 이상한 가입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핸드폰 번호, 성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닉네임 그리고 안 쓰시는 이메일, 가장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다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확인하셔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락장 속에서도 80% 이상의 확률로 좋은 단타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들인 사람입니다. 제 급등 추천 종목 최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추천 종목들 그냥 보류해 버리고요. 내가 괜찮은 종목 있다라고 할 때는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죠. 뭐 유신 최근에 그 10% 급등했죠. 그죠? 예. 보시다시피 한미글로벌 최근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죠? 뭐 급등하는 종목과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큰 상승 이것도 한 15% 정도 급등했을 거예요. 물론 다 드시라는 건 아니고 단타 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한 3에서 5%만 먹어도 많이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타이밍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타이밍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확률도 80% 정도 확률로 맞춘 것 같아요. 물론 저는요 천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시장에서 시장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적어도 높은 승률이 정말 성실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시면서 제가 괜히 80% 이상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하시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추천 종목들, 시황 글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황 글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해외 증시고 주요 지표고 주요 뉴스고 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다 대신해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 정리해서만 올려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지수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 어떻고 어떻게 시장을 해석할 것이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며 주요 오늘 뉴스와 제 의견들을 적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될 거를 10분으로 줄였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 지금부터 다음 주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잠시 오르는 한이 있어도 결국에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지금부터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시장엔 안정화가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이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악재가 해소되고 상승 랠리를 달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께서 힘든 저번 주 증시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당장 급반등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10월 달 안에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변화된 시장에서 상승 타이밍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역시나 시장에서 또 변화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인을 통해서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께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한 좋은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이런 강의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상승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